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한 뉴스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예, 춥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도 감기지만 요 며칠 사이에 그 오미크론 변이가 아주 급속하게 네네네. 번지면서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예, 커지고 예, 있는데 이 맞습니다. 소식도 예. 좀 전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죠. 11월 26일에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보츠와나에서 11월 11일에 처음 발견됐고 인접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4일에 발견돼서 확산 중에 있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이 발표를 26일에 이미 유럽의 벨기에, 홍콩, 이스라엘에서 잇따라 발견됐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일본은 물론이고 요 며칠 사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보도에 의하면 5명 감염자가 나왔다는 네네네.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는 발표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현재 그 연구진들이 특성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려고 주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보면은 홍콩 호텔에서 서로 접촉이 없었던 투숙객이 감염된 사례 때문에 이게 비말이 아니라 그 공기 중 전파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또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델타 변이보다 한 5배 정도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는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 출구 작전을 서서히 뭐 네. 유럽 네. 또 세계 각국들이 취했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발맞췄었는데 이게 뭐 다시 또 뭐 일주일 사이에 발빠르게 유럽 국가들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도 오미크론에 대한 세계 보건기구의 위험 경고가 지난 날 29일에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그 30일부터 아예 일체 외국인이 일본 입국을 금지시켰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스라엘도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거나 강화하는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그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네, 이 최근에 기지개를 좀 그래도 좀 펴려고 했었던 네, 국제 네, 네. 경제가 다시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사회가 다시 빗장을 채우고 그래서 또 교류가 감소하면 아무래도 경제 위축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뭐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급등하던 그 원유 가격이 다시 내림세로 접어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나서 네. 금요일에 국제 유가가 11%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다시 또 반등하기는 했지만, 네네. 그래서 미국 당국은 뭐 아직 당장 전략 비축유 방출을 재고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했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중국까지 포함한 우리나라도 포함됐고요.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이 전략 비축유를 동시에 방출하기로 한 거는 그 목적 자체가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오미크론 때문에 국제 유가가 경제가 위축돼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더 접어들면 네. 당연히 재고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유가는 떨어져서 좋겠지만 경제 회복도 그만큼 지체되고 어려움이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일희일비할 수 없는 그런 좀 그렇죠. 상황인 것 네. 같고요. 근데 네. 상식선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코로나처럼 전파하는데 숙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파력이 강하면 치사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전파에 필수적인 숙주가 치사율이 높아서 빨리 죽어버리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전에 죽어버리면 전파가 안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오미크론 변이가 상당히 전파력이 센데 네.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어떤 해답이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초 발병했던 그 남아프리카의 네. 보츠와나에서 19명이 감염됐었는데 그중에서 16명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무증상.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이라는 거는 전파의 위험이 있지만
증상이 증상은 없다는 없고.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미약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이름이 그 왜 아, 오미크론인지 네네. 그 이름은 변이 바이러스 이름은 누가 어떻게 붙이는 네네. 건가요? 그게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그 주요 질병이나 전염병의 경우에는 네. 그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하고요. 국제사회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음. 그래서 그 명칭이 또 그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비롯한 어떤 국제사회의 차별이나 편견을 자극한 할 그럴 우려가 없는 명칭을 정하도록 그렇게 WHO가 권장을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최초에 발생했던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많이 불렸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랬었죠. 네. 근데 중국이 연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 코비드 19라고 WHO가 명명을 했고 네. 국제사회가 그걸 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익숙하게 하기 음. 위해서 코로나 19라고 그렇게 부르고 네네. 있고요. 또 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음.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 알파벳을 순서대로 붙여가면서 국제사회가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통상적으로 뭐 수학이나 과학 그 분야에서는 좀 이 그리스 알파벳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처음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지나서 지금까지 맹위를 떨쳤던 그 떨치고 있는 음음. 델타 델타 바이러스는 네. 영어로 얘기하면 ABCD에 네네네. 해당하는 네 번째 거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는 한참 지나서 한 15번째 글자인 음. 영어로 치면 O에 해당하는 오미크론입니다. 그래서 네네. 문외 아니라도 뭔가 상당한 그렇죠. 단계가 뒤에서 오까지 뛰었으니까. 진행된 상당히 발전됐다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한 12개 정도가 변이가 발견돼서 이름을 네네.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붙인 게 12번째 그리스 알파벳인 뮤입니다. 음음. 그래서 그 다음엔 13번째인 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13번째 누 건너뛰고 14번째 크시라는 것도 건너뛰고 15번째인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했는데 음음. 도대체 왜 그랬냐 왜 하는 것들을 그랬을까?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네. 가운데 뭐 미국 한 언론에서는 그 13번째인 누로 하면은 영어의 new 새롭다는 음음. new하고 혼동될까 봐 피했고 아하. 14번째는 크시라는 네네. 그거는 영어 표기로 XI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게 시진핑 주석의 성인 XI C하고 또 스펠링이 똑같고 또 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을 연상할 수가 아. 있다고 해서 피해서 그 다음번인 오미크론으로 정했다는 그런 사실 아. 뉴욕 타임즈에서 그런 보도를 했다고 헷갈릴 하는데 수도 있고 네. 눈치를 본 걸 수도 사실 있고. 중국이 시진핑 네. 주석을 아하. 연상한다고 해서 푸베어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이렇게 음. 통제를 하는 지금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WHO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것도 또 고려를 안 할 음.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아 요즘 그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네네. 국제 사회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최근 네네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차이잉원 지금 현 대만 정부가 반중국 독립 성향 때문에 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그건 곧 전쟁이다. 음음. 이렇게 중국이 상당히 강경한 표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중국에 대해서 또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또 대만의 방위력을 높이는 군사 무기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또 그래서 남진아해하고 더불어서 미중 간의 어떤 충돌이라 그럴까요? 어떤 갈등의 음음. 상당히 한 중요한 포인트가 대만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열릴 거라고 하는데 미국과 EU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인도 태평양 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그 대만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그래서 중국이 음. 잔뜩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만은 중국이 없는데 어떤 주체든지 모여서 대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음.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해 가지고 상당히 강경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가깝게는 사실 어저께 일본 전 아베 수상이 네. 대만 연구원하고 이제 화상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대만을 언급하고 한 것에 대해서 중국 음음. 당국이 또 발끈했었고요. 또 네. 오늘 그 한미 국방장관 그 회담이 있었는데 발표에는 다행히 대만 관련된 것이 음.
아직 확인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 이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대만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있을 거라는 보도가 있어서 좀 네. 긴장을 했는데 네. 어쨌든 다행히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대만 관련해서는 아직 보도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뭐 이런 뭐 부득이하게 불필요하게 뭐 부딪히는 일들은 사실은 없는 게 좋죠. 그렇죠. 지금 오미크론 변이도 있고 이런데 괜히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또 신경 쓰게 되면 안 돼요. 서로 좀 협력을 좀 잘했으면 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